생생한 스승님의 그 라이브 이 법문을 들으려면 공부해. 니는 네 갈 길 가야지. 내 갈 길 가지 않으니까 매사 막히는 거야. 그게 표적이걸라. 내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 일사천리로 그렇게 나가면 좋겠지만 일사천리로 나가는 일이 없어. 내 길로 가는 동안에 숱하게 받는 게 표적이야.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면 표적은 안 받을 리가 없걸라. 근데 그렇게 심하게 받지를 않아. 표적 없이 성공하지 못한다. 표적 없이 내 삶 살아가지 못해. 사가 있기 때문에 정이 있는 거야. 치우침이 있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지.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 그 평행을 이루려 노력하는 게 인간인 것이지. 그게 입장과 처지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야. 내 입장은 너의 처지. 하나 될 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 그게 태극이라는 것이야. 음과 양의 차원이고 운영의 주체, 활동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쉬움과 이로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야. 미인이 있으니 못생긴 이가 있는 것인가? 못생긴 이가 못생겼다보다 안 생긴 이, 안 생겼다고 해야 되나? 못생긴 이들이 있기 때문에 잘생긴 이들이 있는 것이야. 이것은 뭐야? 분별을 심어주는 것이지. 못생겼기 때문에 잘생긴 건 이거다. 그러면 잘생겼다라는 기준은 뭐야? 인간의 오행에 있잖아. 꼴, 이목구비. 얼마나 반듯하게 섰느냐. 반듯하게 서지 못하고 삐뚤빼뚤하면 안 생겼다. 제자리에 안 앉았다고 그래. 그치? 근데 안 생겼다라고 하면 안 태어났다라는 걸로 그렇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못생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지. 인간의 관상꼴이나 대자연의 그 직위적으로 앉아있는 이 풍수나 똑같아. 그 작용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네가 타고난 만큼, 꼴을 갖고 태어난 만큼 그에 걸맞는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다 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야. 왜? 이 현대사회에 특히 우리 민족은 업그레이드 시대에 들어갔고 밀대 36년 동안 물론 육생물질 문명 이것도 발전을 시켰다. 과연 이게 발전한 건가? 아니면 타고난 것을 베이비 부모가 일으킨 것인가? 타고난 것을 일으킨 것이지. 그렇다면 타고난 것을 일으켰던 만큼 그 행위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육생양만 내 욕심만큼 세워놓고 그 행위를 다했느냐. 그걸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일대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또 크게 발전시킨 게 있어. 세계가 놀래도록. 그게 무엇일까? 그게 성형수술이야. 보여지는 이란의 꼴. 예전에는 활동의 주체 남성들이 무슨 성형수술을 하냐고 하겠지만 행위 현장에서의 일환으로서 보여지는 꼴, 관상이 그리 중요해. 이미지가. 그래서 성형은 말이야. 잘못 안착된 일을, 입이 삐뚤어졌거나 코가 틀어졌거나 뭐가 불균형하게 자리 잡은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인간관계하고 하는 자리에 나타나 그러한 꼴로, 그러한 관상으로, 그러한 형상으로
앞에 나타나면 거부감을 가져.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 발전시켜야 하는 게 관상이야. 그래야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관상은 정확히 봐봐. 이마와 그 턱은 중심잡이 질량으로 이끌라. 그러니까 이마와 턱이 운용의 주체 중심잡이로 있기 때문에 눈과 귀 일직선상으로 섰단 말이야. 눈으로는 만물의 변화를 눈으로 흡수하고, 귀로는 인간과 인간끼리 소통하는 영적 차원을 귀로 흡수해. 정확하니 일직선으로 섰단 말이야. 이게 뭐야? 동서란 말이야. 해가 동쪽으로 떠, 중쪽에 떴다가 서쪽으로 져. 그러니까 이게 생장수장의 질량이란 말이지. 관상이. 그러니까 이 오행의 관상을 잘 보면 지기의 풍수와도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대의 근기만큼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필요한 모든 공부는 눈으로 흡수하고 귀로 청취하는 것이걸라. 근데 어떤 것을, 누구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의 삶에 살아가는 에너지원이지. 그래서 이 만물의 그 육의 생명체, 육생량은 입으로 먹어. 입으로 먹는 건 결국 뭐야? 내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야. 입으로 먹는 건 결국은 밑으로 배달을 하잖아. 자, 중요한 건 눈으로 시청하고 귀로 청취한 건 이제는 발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발사를 해? 입으로 발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입으로 발사를 할 때 눈으로 시청하고 귀로 청취했던 걸 뇌에서 정리를 시켜 입으로 나온단 말이야. 어떠한 사고를 가졌냐, 어떠한 철학을 가졌냐, 어떠한 이념을 가졌냐, 어떠한 가족관, 어떠한 국가관,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대우주의 관, 대자연적인 관념으로 그대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부분이야. 그러면 이 뇌작용은 무엇일까? 뇌는 동물적 작용밖에 없단 말이야. 청기의 원소 인기가 치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그럼 이 인육을 분리시켜 놓으면 인육은 동물적 차원이란 말이야. 이 동물적 차원의 인육, 이 동물의 뇌 기능이 얼마나 셀까? 근기에 따라 각자 다르지. 어떤 이들은 한 3살, 어떤 이들은 한 7살, 어떤 이들은 한 5살 정도야. 근데 이 인육에 인기가 들어가잖아. 인기가 들어감으로 인해 갖고 윤회와 윤회 속에 쌓아진 그 지식적인 경향으로 인해 이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IQ가 뛰어난 것이지. 이 뇌의 활동이 어떠느냐에 따라 갖고 눈으로, 귀로 모두 흡수했던 게 이 인기를 통해 뇌의 기능을 통해 입으로 발설을 한단 말이야. 항상 내가 하는 소리지. 그대가 살아오는 동안, 윤회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주변의 인연들을 통해 어떠한 행위를 해왔는가, 그걸로 인해 갖고 인기의 작용이 달리 나타나. 그래서 모든 것은 나의 인기를 통해, 뇌를 통해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야. 그래서 이마와 턱은 중심잡이 운용의 주체요. 양눈 옆에 있는 것은 활동의 주체 생장수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동서남북이 있걸라. 그래서 정확히 십자를 이루지. 수평적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게 인간이라. 무엇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 전생을 통해 현생을 사는 거고, 현생을 통해 내생을 살아가는 것이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 나가느냐. 선순환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돼. 내리사랑이야.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들이 뭐야? 베이비 부모는 전쟁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인연을, 많은 인구를 이 세상에 태어나야 게끔 해야 했기 때문에 보통 4인 가족은 적어. 6식구, 8식구, 9식구, 12식구씩 이렇게 나갔어.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막내지. 그래서 막내를 위해 내리사랑을 가르쳤어. 그래서 이 막내들은 제대로 옷 하나 사입지도 못해. 위에서 입고 입던 걸 이제 막내한테 입힌단 말이지. 그래서 그때는 막내를 위해 특별히 무엇을 사줄 수 있는 게 없었었어. 그래서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너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쁘다, 뭐하다, 그래서 귀여움을 받는다, 기타 등등의 자기 논리식 가르침을 주었지만, 막내는 말이야, 성장하면서 집에 어머니가 없으면 막내는 막내로서 취급을 받지 못해. 아버지는 활동해 주체 아버지는 소용없어. 운영해 주체 어머니가 있을 때만이 막내는 막내로서의 그나마 자기 걸 지켜나가는 것이지. 그게 내리사랑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 것이야. 어머니는 뭐야? 운용의 주체란 말이야. 부모는 물론 운용의 주체이겠지만 부모 중에 어머니가 진짜 음에 기운 어머니의 품이라. 어머니가 없는 막내는 막내로서의 그 사랑을 다 받지 못해. 왜 그럴까? 내리사랑. 그 차원을 느끼며 가리키게끔 하기 위한 거 돼 있어. 일련의 삶의 과정으로서의 공부라는 것이지. (8월 15일) 한가위를 맞이하여 달은 둥그렇게 한박웃음을 띄었어. 왜 한박웃음을 띄었나? 그만큼 8월 15일 수확의 계절이라. 무엇을 얼마만큼 수확했느냐. 수확을 많이 하면 한박웃음을 질 것이고, 수확을 못하면 한박웃음을 짓지 못해. 상반의 관계로 있는 것이지. 인간의 삶을 나름의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나름의 표적받아 어려워진 이가 있지. 정 반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만 또 그리 되지도 않고, 지금은 환란의 시기를 맞이하여 양극화 현상으로 심히 서민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바닥을 치고 있어. 왜 중하층의 삶은 갈수록 바닥을 칠까? 양극화 현상으로.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의 삶의 차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선순환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어. 아주 중요한 것이야. 심의 논리. 선순환 이루지 못해. 먼저 선자,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심의 논리는 가진 자들이 얘기하는 선순환은
오블리스 로블리드라고 그런가? 혀가 내가 좀 안 돌아가. 그들도 선순환의 개념을 부르짖고 있지. 근데 그건 착할 선자의 선순환의 개념이야. 인간은 말이야. 내가 타고난 만큼의 육생의 기본금을 가져와.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만이 나는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걸라. 여기서부터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이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갖고 육생량, 네가 갖고 육생량을 뺏기느냐 아니면 더 쌓아 나가느냐. 더 쌓아 나가는 이들이 없어. 대부분 성공했다 싶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타 승패가 결정이 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개념을 몰라. 그때는 육생량으로 육생량을 쌓는 게 아니야. 그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을 부과시킬 때 그 육생량이 다해 나가는 것인데, 물질로서 물질만을 쌓아 나가려는 그 업그레이드 시대, 업데이트도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지만 결국 물질에 물질만을 부과시킨 거기 때문에 인류의 과학이 컴퓨터를 통해 AI까지 양산해냈지만 인간의 내면의 질적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질 않았어. 다시 퇴행해. 업그레이드 시대가 뭐야? 인간의 육생 물질 문명의 최정점에 이루었어. 여기서 어떻게 물질을 더 올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 시대나 인간들이 육생의 기본금 사주에 위에 오를 때나 똑같아. 거기서 승패는 거기서 나는 거걸라. 나는 망했네. 왜 망했을까? 그러니까 육생의 기본의 자리, 성공했기 때문에 망했다 소리 나는 거야. 그럼 육생의 기본의 자리 오르지 않은 이들은 어디에 있나? 그들은 별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특별한 명을 받고 나가는 이들이 있어. 육생량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정신량, 그 만민을 위한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있어. 그들에게는 성공의 개념을 주지를 않아. 한평생 헤매다 산단 말이야. 그리고 또 자기의 길을 찾지 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되돌아가. 안타깝게 시리. 그게 인간의 삶이야. 그리고 그런 이들은 상당히 많이 헤매.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것이지.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진리를 찾기 위해.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그런 운용의 주체 찾아가는 것이지. 그 찾아가서 듣는 게 배우는 것이야. 여기 가서 이 소리 듣고 저기 가서 저 소리 듣고. 과연 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인연을 찾기 위해 찾아다니는 것이야. 나의 삶, 그 마늘처럼 활짝 피게끔 할 수 있는 그 인연을 찾아다니는 것이지. 직장도 매 마찬가지야. 그대가 직장을 왜 다녀? 먹고 살기 위한 육생량을 만을 위해 직장을 찾아다녀? 그래서 직장 다니는 이들이, 만백성들이 삶이 행복한가? 행복은 고사하고 나름의 육생을 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 빈익빈 부익부, 이 양극과 쏠림으로 인해 심화된 인간의 삶은 직장에서 육생의 안위조차 건사하기 힘들어. 결국은 뭐야? 보통 이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거고 직장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인연을 만나기 위한 것에 있어. 운용의 주체.
그래서 직장 선택을 잘해라. 막 들어갔는데 내가 그냥 그 육생량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대해 고달프다고 아무 직장이나 들어간다면 아무 직장인 만큼이나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인연이 거기에 있어갖고 나의 삶도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왜 퇴사를 할까? 나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사들이 있다던가 그러한 인연들이 있다라면 나는 퇴사 안 해. 퇴사는 나와 적성이 안 맞아서 퇴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적성이 안 맞는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이 없는가? 나의 삶의 값어치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그 인연이 없기 때문에 적성이 안 맞는가? 잘 돌이켜봐야 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간다면 나는 동물처럼 살아가. 다들 직장을 먹고 살기 위해 다닌다면 그 직장에는 육생을 살아가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연들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을 발전을 못 시켜. 거기서 머물러 멈춰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답답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이들은 그래.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래,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그렇지만 그대가 그대의 길을 가기 위해 갈구하는 만큼 순간은 어렵겠지만 그 길을 찾은다면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직장도 결국은 뭐야? 인연을 만나기 위한, 그 인연을 통해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지. 직장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야. 직장도 결국은 육선량이라는 것이야. 이 직장을 운영해 나가는 이가 누구야? 이 운영해 나가는 이의 철학이 어떤가? 가족 간, 사회 간, 국가 간, 세계 간, 대우주의 관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성장하듯이 활동의 주체 직장인은 운용의 주체 사장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그 오너, 그 CEO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가. 그건 약간 똑같아요. 간판을 걸어놓은 곳은 운용의 주체,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 간판을 보고 찾아가는 것은 활동의 주체, 아쉬워 찾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대는 인연 맞이하는 시대라. 어떻게 인연을 맞이할 것인가. 소상공인이건 중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인연 맞이 잘못하면 망해.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성공, 그 자리에 올랐다. 그게 업그레이드 시대야. 그래서 세계인들이 지금 그 일대 36년 동안 1988년 전후로 지금까지 뿌리 대한민국을 차지해온 이유가 뭐가 있어? 인연 맞이를 얼만큼 잘하느냐를 보기 위한 것에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인연 맞이를 잘못하면 지금 2024년 전후로부터 세계 곳곳에서 지금 한류 열풍 K컬처를 부르짖지만 잘못하면 여기저기 세계 곳곳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이야. 인연 맞이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의 표적을 받는다는 것이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1988년부터 2024년 전후까지 36년 동안 한류 열풍이 불어준 것이지. 이 뿌리 대한민국에서는 인연맞이 차원의 삶을 공부시키기 위해 크게 4개의 열풍이 불었어. 하나는 축제 열풍. 뿌리 대한민국은 축제라는 게 없었는데 축제 열풍이 불었어.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곳곳에서 축제를 해. 어떤 곳에서는
그 소나무 축제까지 해, 소나무. 소나무 한 그루 잘 키워놨다고, 그 소나무 하나 세워놨다고, 그 소나무 축제까지 해. 그리고 그 소나무에 빌래. 빌면 소원농지를 내준다고. 아, 그런 곳이 있어, 지금. 환장하겠다. 왜 축제는 왜 하는 것일까? 뿌리 곳곳에 진짜 인연맞이를 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있을까를 보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요즘에 축제가 말썽을 많이 일어나겠지. 바가지 요금. 그래, 그 마을, 리, 면, 리, 읍. 그것도 최고로 먼저 인연맞이하는 이들이 누구야? 간판을 걸어놓고 장사하는 이들이야. 특히 음식 장사, 먹는 거. 그들이 인연맞이하지 몰라. 인연맞이할 줄 모르기 때문에 최고로 먼저 먹는 음식을 가진 이들이 나는 망했네 소리를 다 하는 거고, 한 번 시터치면 그거 오래 가지도 않아. 3년이면 끝나. 인연맞이 못하는데 뭐. 그게 축제 열풍. 그래서 우리 민족 곳곳에 진정으로 인연맞이를 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곳이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시작된 게 축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귀농 열풍이지. 이 귀농은 누가 가? 행회 현장 사회에서 나름 해놓고 들어가는 게 지식인들이란 말이지. 이 귀농이. 자, 봐봐. 이제는 말이야.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가. 이 타향이 어디야? 대도시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그 인구 절벽이 온 것도 이 인재들은 전부 다 대도시로, 사람이 많은 그곳에는 육생의 열풍이 불러들이기 때문에 이들 가는 거야. 그러면 시에서, 군에서, 읍에서, 면에서 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재들이 없다라는 것이야. 정확하다 이거. 그래, 귀농하는 이들이 자꾸 텃세에 힘들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 똑같은 이들이 사는 거걸라. 혈연지연 학연에 묶여져 있어서. 그러면 귀농하는 이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귀농하는 것인데, 너무나 텃세에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텃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귀농 열풍은 많이 죽어들었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곳을 만들기 위해 귀농을 시킨 거야. 도시에 있던 인재들이 이제는 그 시골로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게 귀농 열풍이라는 것이야. 그 다음에 그 다문화 열풍.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미군 부대에서 함께 했던 우리의 연인들이 많지. 그런 인연들을 우리는 깔보기에 똥깔보라고 그랬어. 양삭시라고 그랬어. 니들은 얼마 잘나갖고 똥깔보고 양삭시라고 그랬냐. 그 미군 부대에 왔던 그 젊은이들의 그 성욕을 어떻게 달래주겠어. 그들의 성욕을 달래줄 때만이 그들이 사고를 안 쳐. 그들은 산업력군이야. 서양의 문물을 배워오기 위한. 근데 똥깔보고 양삭시라고 손가락질 하다는 니네는 얼마나 잘 사냐.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 미군들이 자리에 왔고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해 나갈 수 있던 거야. 우리의 그때의 양삭시들, 똥깔보들, 미국 가고 싶어갖고, 흑인,
걔네들의 바지 끄덩이 잡고 데려가 달라고 사정을 했잖아. 그래서 미국으로 간 이들 많단 말이야. 왜 갔을까? 서양의 문물을 조금 배워오기 위해. 미국은 뭐라고 그랬어? 격가지의 핵심이라고 그랬어. 다민족이 살잖아. 숱한 다민족이. 그래서 그 서양의 육성의 문물을 배워다 주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업그레이드 시대부터 시작된 뭐 다문화 가정들 말이야. 동남아 삭시들이 여기 왜 왔겠어? 보통 나이 차이가 20살이야. 아버지 뻘 내는 이들이 살아. 그들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동남아 삭시들이 아버지 뻘 되는 아무런 재미없는 꼰대들과 살아가겠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 우리의 삶을, 뿌리의 삶을 몸통을 통해 가지건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 보내진, 또 그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다문화 가정이 자리한 것이지. 그 다문화 가정을 일어나는 동남아 삭시들에게, 동남아인들에게 과연 우리는 우리로서, 뿌리로서의 삶, 그 기운을 어떻게 실어줬나. 여기저기 지금 동남아권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야. 나 잘났다고 하는 순간마다. 그렇게 우리 뿌리 대한민국을 그리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국가들을 왜 등 돌리게 만들어 놓고 왜 이상한 소리를 하게끔 만들어 놓냐.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영양분을 심어주지 못한 것이지. 뿌리의 에너지를 실어가기 위한 이들인데 무엇을 했어? 무엇을 했나? 없다라는 것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한류 열풍이지. 그러니까 한류 열풍이 왜 불겠어? 뿌리의 삶을 몸통을 통해 가지로 실어 나르기 위한 게 한류 열풍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한류 열풍, 우리의 뿌리의 문화를 실어 나르기 위해 태어난 세대가 어떤 세대야? MZ세대란 말이지. 이들은 육생 경제를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세대 아니야. 정신양 차원을 위해 신앙에 빠지건 종교에 빠지건 수행을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세대도 아니지. 육생양에 정신양이 부과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대라. 자칫 잘못하면 이해하기 힘든 세대가 될 것이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어. 우리의 문화를, 정신량을 창출한 그 삶을 실어 나르기 위한 그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한류 열풍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K컬처. 근데 정신량이 없는 육생량만으로 얼마나 갈까?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의 개념이 없으면 안 돼. 이게 사랑이걸라. 이게 내리사랑이란 말이야. 뿌리가 밑에 있지만 몸통을 통해 가지로 뿌리의 영양분을 올려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그 육생의 누울 모델을 삼은 게 나무야. 머리, 몸통, 다리. 그래서 머리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순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기 건설을 하는 것이고, 이 인유 안에 있던 인기의 차원의 삶을 뇌를 통해 입으로 발설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은 영적 차원이다. 인간이 말 못하면 영적 차원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말이 소중한 거예요. 입으로는 육생량을 먹어
육생의 안위를 위한 인육을 관사시키지만 귀로 듣고 눈으로 봤던 모든 차원을 인기를 통해 뇌에서 그 걸러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그 인간의 언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별의별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큼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형상이 일어나요. 1년은 12달 4개월이라 12달의 계절이 저만큼 다른 이유도 인간의 삶의 개성이 저만큼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다면, 운영의 주체로서 똑같다면 남극과 북극의 차원이에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 생장수장으로 인한 그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해가 동쪽으로 떠서 중쪽에 빛나고 서쪽으로 지는 이유는 뭐야? 그건 생장수장, 그 결과물을 보기 위한 게 있어요. 그래서 태양은 둥글기만 해. 다른 변화를 줘. 변화를 주는 이 음의 기운을 통해 태양이 반짝이는 것이죠. 내가 이거 동북아 삼국의 국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일본의 일장기, 대한민국의 태극기, 중국의 오성기, 미국의 성조기. 정확하게 맞았다라지. 그 별은 인구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몸통의 오성기는 오차원은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라 조만간 몸통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곳이 돼야 하기 때문에 뿌리 밑에 있는 것이고, 뿌리는 조화와 균형, 태극의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걸라. 그리고 건공감리는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로서의 균형을 잡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생각이 무지 복잡다라네. 돌을 닦는 민족이걸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 사회 기운이 있다고 그 정의 기운이 모든 사회 기운을 말살을 해서 정의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착각하지 마. 정의 기운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의 기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 치우쳤는지 어떻게 알겠어? 모른단 말이야. 사가 있기 때문에 정이 있어갖고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 그래서 지기는 태극이라 공간 속에 물질이 있어. 비물질과 물질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게 있기 때문에 삼란 만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1년 12달 저마다 자기 개성을 가졌지. 사계절, 봄의 계절, 여름의 계절, 가을의 계절, 겨울의 계절도 저마다 자기 습성이 있어요. 초겨울, 중겨울, 말겨울, 초여름, 중여름, 말여름, 초봄, 중봄, 말봄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저마다 자기 역할이 틀려. 그래서 인간의 성향도 그만큼 달리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초, 중, 말로 인해 자리한 게 24절기라는 것이지. 그에 따른 움직임으로 인간이 살아가요. 독특하지. 그래서 1년은 12달. 그래서 어떤 이들은 12운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인간의 삶을 12진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일안으로 드러난 육성의 관계라 인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무관을 해요. 육생을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 걸맞지만 인생을 살아간다면 차원은 달리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1년 12달, 4계절, 그게 생장 수정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죠. 1년 12달 돌고 도는 거고, 그게 윤회를 뜻하는 거고,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거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봄을 통해 여름이 있고, 여름을 통해 가을이 있고, 가을을 통해 겨울이 있다. 인간의 삶도 똑같다는 얘기죠. 어린 시절, 그는 천지인이라고 그랬어요. 한 살에도 29살 때까지는. 또 30살부터 60살 때까지는 생장수장이 있다라고 한 거고, 60 넘어 70부터는 다시 천지인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한 살에서 9살 때까지나 70에서 79살까지나 천의 기운이라는 얘기고, 매 마찬가지로 그 10살에서 19살 때까지가 지혜의 기운이라 얘기하고, 80의 그 기운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정확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과연 이 순환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꾸 순환을 하는데, 인간은 순환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순환에는 선순환이 있는 것이죠. 먼저 선자의 선순환이 있고, 이 선순환의 깊은 뜻을 가리키기 위해 착할 선자의 또 선순환도 있어요. 근데 이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역순환이 일어나요. 그게 서민으로부터, 밑바닥으로부터 그게 아니라는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촛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역순환인 것이지. 이게 악순환이라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촛불로부터 일어나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악순환은 뭐예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차원이 아니야. 착한 선행을 해라. 착한 선행이 과연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까? 문제는 이 대자연에서는 착한 순행을 가리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내리사랑을 가리켰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착할 선자의 선순환, 왜 네가 갖고 있는 것을 괜히 뚝 띄어서 상대방한테 왜 주냐?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냐? 아쉬워서 찾아오기나 했나? 네가 어려워진 것은 너는 육생의 기본금 사주에 올라 있을 때 네가 네 짓을 다 하지 못해 어려워진 것이라.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깨우쳐 줄 때, 육성량도 그때 조금 묻혀줄 때만이 그러한 가오를 버리지 않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내가 받아온 걸 왜 너한테 줄까? 그게 선순환일까?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일까? 아니면 착한 선행의 선순환일까? 착한 선행의 선순환이야. 먼저 주고 후에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도 없단 말이야. 아쉬워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쉬움을 채워줄 때 그대도 다시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 다시 일어남으로 인해 갖고 그대의 삶도 순환을 일으킬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것처럼 안타깝다고 퍼주고 안쓰럽다고 퍼주고 그냥 퍼줘. 퍼주기 때문에 니들은 그냥 그렇게 그 삶을 면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 변화도 주지 못하는 사람 어떡할까? 그러니까 내가 퍼주는 만큼의 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는 만큼의 나의 삶도 순환을 일으키지 못해 머물러 막혀버려 나도 결국은 어려워져. 적골 면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한번 보십시오. 인간사회. 그냥 막 퍼주는 니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물론 안 퍼주는 이들보다야 낫기야 낫겠지만 그 버릇 들어요. 분명히 가르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물론 춥고 배고파갖고 찾아오는 이들 춥고 배고픔을 명쾌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받는 것은 대자연에서 내리는 채찍을 맞은 것이에요. 채찍을 맞은 만큼의 그 이유와 원인을 깨우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것은 선순환,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갈선제의 선순환은 나까지 막혀버리니까 그게 가져오는 게 악순환이야. 그래서 선악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역순환을 일으키는데 착하게 계속 퍼주기만 한다면 상대방은 버릇이 나빠져요. 악순환으로 다 뺏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망했네 소리가 어디에 있어. 인간이 무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요.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가 무엇인지 이타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이타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지긋지긋하게 어려운 것이에요. 인간관계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없습니다. 육색이 기본의 자리 사주에 올라가는 건 나 노력만 하면 올라가. 근데 올라간 다음에 인간관계로 인해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관계 잘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얘기지. 인간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위해 인문학이 자리를 하는 것이죠. 인문학이 없는 이 사회는 동물이 살아가는 사회이고 자기 독선으로 살아가는 사회이고 자기 독재만이 있는 사회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안타깝게 실이. 그래, 생장수장의 근본에 있는 나이는 언제냐? 인간의 나이로서는 30살 이후부터 행해현생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라 그래서 항상 그래서 30살에는 파종하고 40살에는 이 길러내서 쉬운 살에는 열매를 따는 것이고 60살에는 다시 그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7월 7일 그것을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인간의 나이로서 나이대에 어떤 나이대로 들어갔냐. 그래서 40대라고 그래요. 모든 씨는 뿌리를 통해 줄기가 나와 줄기에서 가지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데 이때는 하늘의 기운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이 지기에 물이 내리니까 이 씨가 발아의 뿌리가 되고 몸통을 타자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는 이 기운을 실어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에요. 음양의 기운이에요. 음양의 이치가 맞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나이대가 40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의 기운이 맞는 게 7월 7석이라. 그래서 7월 7석 40을 통해 50대에는 그 열매를 따는 것이죠. 50대가 8월 15일 둥근 보름달과 같은 나이여야 하는데 왜 50에 들어 그렇게 즐겁고 신나고 기쁘게 살아가는 이들이 없을까? 다 잘못 살았다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이들밖에 없는 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50세에 둥근 보름달 마냥 열매를 따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가을을 맞이해서 겨울로 들어가기 영어도 있지 않나. 안타까워요. 생장, 수장,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계절이 30, 40, 50, 60이라. 이 기쁜 뜻을 잘 알아야 돼요. 8월 15일. 이 한가위를 맞이하자 둥근 보름달처럼 우리도 밝게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50대에 들어 웃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 한가위 반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